첨가를 해서 이렇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아포스티유를 협약이 체결된 국가는 아포스티유만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 2차까지 붙여주면은 만약에 이 객관식을 출제하신 분이 만약에 2차까지 내셔서 채점까지 하시면 완전히 마음에 들겠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설레어가지고 이렇게 객관식 문제를 구성을 했는데 이걸 공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법무사 준비한 법무사 수험생이. 그래서 이제 플러스로 되게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객관식 지문들을 푸는 거는 이제 1차생이 아니고 만약 2차생이라면 이런 지문들을 뭐가 이렇게 출제자가 이렇게 논점으로 내는지 어떤 예규 선례들을 중요하게 내는지 객관식은 이렇게 해서 정오만 가리면 되지만 2차생들은 이런 것들을 답안에 이런 관련 논점 뭐 외국인 재외국민 나왔을 때 아포스티우 나왔을 때 뭐 첨부정보 외국어 이런 거 나왔을 때 이런 1차 객관식에서 나왔던 지문들을 잘 마음속에 염두에 뒀다가 2차 답안 쓸 때 이렇게 곳곳에 첨가를 해주면 굉장히 플러스가 되겠죠. 저는 그런 의미로 저는 객관식을 풉니다. 네. 뭐 이미 1차를 합격했는데 뭐하러 푸나 하는 게 아니고 뭐 형사법도 마찬가지고 민사법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판례가 지문으로 나오는지 뭘 바꿔서 내는지 그다음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그 많은 판례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기 지문을 구성하는 판례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민형사 다. 그런 것들이 뭐가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그 객관식 문제를 꾸준히 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틀렸고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거. 2번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공직인으로부터 번역문을 인증받아 제공해야 한다. 지금 아까 이게 옳은 거니까 진짜 맞는 건 하나고 지금 나머지 세 문제는 그럴싸하게 맞게끔 내겠죠. 지금 이것도 보면은 언뜻 보면 맞아요. 외국어 번역문 따라오죠. 부동산 등기법 공부하신 분이면 외국어 번역문 서류에서도 나오고 논술에서도 나오고 등기법 2차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당연히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반사적으로 튀어나오죠. 외국어 번역문 또 공증인 인증까지 뭐 다 맞는데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게 뭐가 틀렸냐면 외국어로 작성되면 공증인으로부터 이렇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공증인으로부터의 인증을 필수적 사항처럼 기재를 해놔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 번역문 첨부해야죠. 그리고 그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해야죠. 근데 그 번역문의 인증을 받으면 그 번역문에 대해서 공증인이 인증을 해줬으니까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 없어요. 첨부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살짝 바꿔가지고 뭔가 비스무리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 아니고 다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죠. 받으면은 그 번역을 한 사람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가 면제된다. 인증받았으니까 공증인한테서. 그러니까 신분증 사본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라고 해서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거는 알면 이게 이렇게 이런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는데 모르고 보면은 저도 처음에 이게 딱 읽으면서 이게 뭐지? 뭐가 틀린 거지?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4번이 확실히 맞기 때문에 얘네들이 확실히 틀렸다는 건 알겠는데 좀 그랬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4번도 그럼 이거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이럴 수가 있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기가 확실하게 모르면. 그래서 약간 이게 좀 문제가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지문이 짧잖아요, 지금. 부동산 등기법도 막 보기 막 1번 이게 보기 하나 이렇게 지문 길이 되게 긴 거 많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짧잖아요, 지금 뭐 한 줄. 거의 뭐 법원 9급도 이렇게 9급도 이렇게 짧은 문제도 있지만 긴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사무관 승진인데도 지금 이렇게 짧잖아요. 이게 한 줄 딸랑. 근데 이게 그 안에 이렇게 트릭이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 외국어 작성 번역문, 번역인 사본, 신분증 사본, 그다음 공증받은 경우 이런 거를 정확하게 다 구분해서 알고 있는지 이것도 외국에서 발행한 공문서 아포스티유 반사적으로 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주면은 맞지 않나? 공증 당당 영사한테 문서 확인 받아도 되죠. 원칙상 이래요. 네. 아포스티유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면은 그 나라 공증 당당 영사의 그 확인을 받아야 되죠. 이것도 맞는데 이것도 당연히 맞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선택사항이 아니라서 틀렸다. 이거는 지금 공증인으로부터 이렇게 제공하여야 한다. 의무처럼 해놔가지고 안 된다. 3번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엄청 많이 나오는 부동산 등기에서 객관식 2차 엄청 중요하죠. 상속 논점. 네. 작년 법무사 2차 등기 서류에 나왔고요. 상속 등기. 지분 계산하고 막 그런 거 있었죠. 14분의 2였나? 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인감 날인해야죠. 상속인 전원은 인감 날인해야죠. 규칙
규칙 60조 1항 6호 상속인 전원의 인감 날인해야 돼요. 인감증명 첨부해야 되고 뜻의 재해공간지법에 따른 영사의 인증으로 인감증명 제공 가름할 수 있죠. 이거 규칙 60조 3항? 아 3항 아니고 4항? 4항? 네 4항이죠. 60조 4항 인증으로 제공에 가름할 수 있죠. 이거는 쉬웠어요. 이거는 틀렸다는 게 공부를 하신 분이면 바로 딱 알아챌 수가 있는데 1번, 2번 되게 헷갈렸을 겁니다. 이게 긴가민가 맞는 것 같은데 아마 했을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주소 증명 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공증인이 주소를 네, 맞죠? 맞고 오히려 우리나라 공증인이 못하죠.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증인이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주소를 어떻게 공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되게 주의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지문은 미국 시민권자는 대한민국 공증인이 이렇게 해서 주소 증명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틀린 지문으로 하는 게 보통 문제스러운데, 예, 그렇죠. 근데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공증인 주소는 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해 줘야지 대한민국 공증인이 저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 땅의 미국 시민권자의 주소를 공증할 수 없다는 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죠. 답이 4번입니다. 4번 맞아요. 3번입니다.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 좀 옳은 거. 이제 옳은 거가 많이 나오네요. 네. 법인이 등기필 정보가 없어서 확인서면 작성해야죠. 법인 명의의 근저당의 말소를 신청할 경우에 법인 대표자 확인에 가름하여 네, 지배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 상법에서도 배우고 지배인은 모든 권한이 있죠. 재판상 재판에 모든 권한이 있죠. 등기필 1번이 맞는 거고요. 이게 대표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법인 대표자 외에 지배인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알아둬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네요. 등기필 정보가 멸실되어 공증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 등기무자 위임을 받은 대리인 출석하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방하다가 아니고 안 됩니다. 대리인이 이렇게 하는 거 안 돼요. 반드시 본인이 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성년자의 위임을 받아서 예를 들면 뭐 부모가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만약에 처분을 한다. 그렇게 해서 공증사무소에 출석할 때 엄마가 대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미성년자 그 아이의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아이가 그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공증을 받아 제공하는 거 무방하다가 아니고 틀렸고요. 그리고 이제 예규에도 그 부동산이 된다. 그 법원 등기소 직원은 이 등기자 위임을 이게 대리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 등기 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그거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그런 예규 선례가 있어요. 2번 틀렸고요. 대리인이 이거 작성하는 거 아니다. 이게 등기필 정보가 멸실돼서 이렇게 미임장에다가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본인이 맞다는 걸 확인해주는 이게 등기필 정보가 그 역할도 하는 거를 지금 못하잖아요. 멸실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대리인이 이렇게 할 수 없고 본인이 이거를 해야 됩니다. 미임장 그 작성을. 공유물 분할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할 때 등기필 정보 2개 필요하죠. 그래서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공유물 분할 등기 이전에 공유자로서 등기할 당시 처음 그 소유권 등기할 당시 그 등기필 정보 말하는 거죠. 예, 제공할 필요는 없다 틀렸죠.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다. 되게 많이 나오는 객관식에서 다 많이 나오는 다 죄다 거의 기출이에요. 다 보면은 어쩌다가 이렇게 기출에서 안 나왔던 논점들 이거 뭐지 하는 거 한 번씩 나오죠. 4번 구분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대지권 땅에 대한 건 안 하고 구분 건물이니까요. 땅에 대한 건 안 하고 대지권 안 하고 위에 전유 부분 건물 101호, 102호 무슨 아파트 103호, 103호만 이렇게 넘긴 거예요. 그래서 분양자 수분양자한테 이제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그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동을 한 거죠. 이제 이 집을 분양받은 사람은 또 팔고 또 이 전매 차익 남기고 또 팔고 막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대지권 등기를 지금 안 했으니까 처음에 분양할 때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대지권 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할 때 그 대지권 등기를 그 지금 최초 그 건축 신축해서 분양한 자부터 이 분양인들 다 거쳐간 이 사람들 다 그 명의로 대지권 등기를 다 일일이 할 필요가 없죠. 지금 현재 그 소유 명의인하고 공동으로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를 대지권 등기를 해주면 되고 이때 등기필 정보는 생략됩니다. 면제 사